자, 홍준표 대구시장 계속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해왔었죠. SNS에 이런 글을 오늘 올렸습니다. 자, 108석. 국민이 명줄만 붙여놓은 것이다. 바닥 쳤다고들 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 우리가 바닥이 아니라 지하실까지 내려간 적도 있다. 니 탓 내 탓하지 말자. 다 우리 탓이다. 하나가 되어서 다시 일어서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지하실까지 있다. 우리 아직까지 지옥을 더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거는 오늘 얘기고요. 얼마 계속해서 어제 그제 계속해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도 많이 올렸습니다. 뭐 내 탓하지 말라고 하더니 대권놀이 하면서 정치 아이돌로 착각하고 셀카만 찍다가 총선을 말아먹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믿고 사냥개가 되어 우리를 모질게 질밥던 사람이다. 과거에 이제 특검 시절 당시에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등등으로 이번 총선의 패배를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돌리는 그런 얘기를 하다가 오늘은 또 같이 하나가 되어서 이 위기를 수습하자고 했습니다. 자, 김철인 교수님 보시기에는 홍준표 대구시장의 이런 의도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뭐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저격한 거는요. 저는 개인적인 일단 서운함이 있다고 보거든요. 약간의 괘씸죄입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위원장이 대구에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를 방문하고 유세를 여러 번 가는 동안에 한 번도 홍준표 시장을 만나러 가지 않았습니다. 홍준표 시장 입장에서 볼 때는 이재명 대표도 찾아오고 홍익표 원내대표도 찾아오고 이뇨한 혁신위원장도 다 찾아와서 고개를 숙이는데 왜 검찰의 까마득한 후배인 이 한동훈 위원장 찾아오질 않냐. 왜 안 갔을까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홍준표 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아우라가 있지 않습니까? 예, 대구시장이 갖고 있는 아우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또는 한동훈 위원장이 아마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아니면 잠재적 라이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일 텐데 아마 그런 개인적 소원함, 괘씸죄 이런 게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보면 아마 이 홍준표 시장이 볼 때 굉장히 한동훈 위원장이 앞으로 잠재적인 아마 이 대권의 라이벌로 보면서 제가 볼 때는 이 홍준표 시장이 일단 대권 레이스에 대한 시동을 걸었다고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보면 이번에 전당대회가 굉장히 중요한 게 2027년 대선의 관점에서 보면 이번 전당대회에서 대표가 되는 사람이 2년 뒤, 그러니까 2026년 한 7월 달 정도까지 대표를 하기 때문에 그 임기가 끝나는 바로 8, 9월 달부터 바로 대권 레이스가 시작이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차기 당권에서 누가 대표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아마 홍준표 시장에서 볼 때는 지금 대구에서 하방에서 시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정치적 존재감을 드러내기는 상당히 곤란하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정치 비수기고 지금이 딱 타이밍입니다. 왜냐하면 6월 달 정도부터 국회가 개원이 되면 본인이 상대적으로 22대 국회 모든 관심이 쏠리게 되면 또 존재감이 또 수그러들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한동훈 위원장을 타겟으로 해서 지금 굉장히 아마 공격적으로 아마 대권 레이스에 대한 시동을 거는 걸로 보이고 그렇군요. 오늘 그나마 이 모두의 책임이다. 이런 부분들은 그나마 조금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거는 예. 이번 총선에 있어서 그나마 모든 책임은 대통령에서부터 일반 당원에까지 모든 집권당의 당원들이 함께 지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이런 걸 놓고 병 주고 약 주고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홍준표 시장 약간의 레토릭이고 약간의 뭐 많이 하는 건데 일단 그렇게 보입니다. 예. 홍준표 시장은 라디오에 나와서도 이렇게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최근에 그것도 보면 여러 여론조사에서 그 유력한 대권 주자로 잠재적 경쟁자가 될 수도 있는데. 아니, 난 그런 생각 안 해.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는 일체 말 안 하죠. 아니, 어느 정권에서나 2년도 안 된 전 정권이 자기를 내세우는 전례는 대한민국에서는 한 번도 없어요. 지금 말씀해서 가자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2년도 안 지났는데 내세웠기 때문에 한동훈은 차기가 아니다. 차기고 아니고 나는 그게 관심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총선용이야. 알겠습니다. 총선용이다. 총선이야. 예, 한동훈 위원장은 총선용으로 영입한 인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생각은 다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홍준표 시장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이번에 개혁신당 대표로 당선이 됐죠. 자, 이 두 사람의 티키타카, 두 사람의 이 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이준석 대표 당선을 향해서 참 괜찮은 정치인이다. 윤 대통령 화끈하게 홍준표 총리 어떤가라고 얘기를 하고 난 총리 노리고 대구 온 것은 아니야 라고 하면서 왔다 갔다 재미난 얘기들이 있습니다. 물론 뭐 현실 가능성이 있는지는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서로 좀 치켜 세워주고 감싸주고 이런 모습들이 다른 정치인들을 대할 때와는 사뭇 좀 다른 느낌이 드는데 강성필 부위원장 보시기에는 이 두 사람이 나중에 혹시 뭐 대선 과정이라든지 앞으로 있을 정치에서 뭔가 한 배를 탈 수 있다, 뭐 손을 잡을 수 있다, 뭐 이렇게 보여지세요?
저는 마치 홍준표 대구시장하고 이준석 대표가 이재명 대표와 추미애 당선인 좀 그런 느낌이고 그런 관계로 가지 않을까? 저는 좀 그런 생각이 한번 들었어요. 예, 어떤 의미입니까? 이제 아니 뭐 예를 들어 서로가 같이 레이스를 하면서도 페이스메이커라고 할까요? 러닝메이트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서로 끌고 당겨주면서 같이 레이스를 하는 어느 하나의 가까우면서도 멀지 않는 뭐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홍준표 총리는 절대로 불가능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네,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을 설명을 할 때도 아니 그 두 개의 태양이 어떻게 공존하느냐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홍준표 대구시장이 총리로 가게 된다면 물리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과거 이낙연 도지사 사례도 있기 때문에요. 하지만 오늘 이제 그 끝나고 온 거지. 여기는 네. 지금 대구시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 홍준표 시장 알겠지만 본인이 이제 플레이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위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오히려 국민의힘에게도 좋지 않습니다. 자중질환이 일어나고 또 정부에게도 하나의 채널로 이렇게 같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 못하고 이게 그 정부가 어떤 정치의 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국민에게도 좋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